인사드리겠습니다. 중학학원에서 화학 담당하고 있는 강사 신수아입니다. 우선 지금부터 세종고 화학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오늘이 첫 설명회라서 생애 첫 설명이라서 굉장히 떨리는데 차분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론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세종고 시험 특징부터 함께 보고 넘어가실 건데요. 우선 문항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항 수는 2023년 기준에 선택형 22문제에 서답형 4문제로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 전년도인 2022년도에는 선택형 20문제에 서답형 3문제 그리고 서술형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서답형은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서술형이 조금 그에 비해서 좀 답변이 길게 나오는 그런 문제라 보시면 되는데 지금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직전 연도인 23년도에는 선택형 문항 수는 2문제 더 늘어나고 서술형 문항 수가 아예 삭제된 걸 보실 수 있고요. 문항 수 제가 여기 오타가 있는데 27문항 25문항이네. 오타가 수정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문항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22년도 시험이랑 23년도 시험, 세종고 시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22년도 시험이 난이도가 훨씬 낮았어서 변별력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항수를 늘리지 않았나 싶은데 그건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화학원에 대해서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해본 친구라면 각 단원별 뉘앙스를 잘 알겠지만 혹시라도 화학을 처음 공부해본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 1-1단원 화학과 우리 생활은 굉장히 쉽고 좀 개념이 많고 지엽적인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화학원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단원과 4단원이 가장 악명이 높은 그런 단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1-2단원과 1-3단원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킬러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특이하게 23년도에는 22년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2-1단원 원자의 구조가 살짝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아마 이것 때문에 작년 세종고 친구들이 좀 많이 귀찮았을 것 같아요. 딱 동위원소 파트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24학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시험을 봐봐야 알겠지만 세종고는 2단원까지 시험 범위가 넘칠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수업적인 특징도 제가 아주 뒷조사를 철저하게 해봤는데 출제 선생님은 한 분이시고 2020학년도부터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리고 작년, 재작년 통틀어서 출제 경향에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과서는 천재교육 교과서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은 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 수업의 자료 구성이 당연히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는 쓰고요. 부교재로 수능 특강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수능 특강의 비중이 꽤 높은 것으로 저는 조사를 했고 2023학년도 기준 2020년도에 비해서 교과서의 비중은 살짝 줄어들었는데 부교재인 수능 특강으로 수업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가 또 수능 특강에서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고는 수능 특강을 지금 빨리 구매를 해서 사서 빨리 풀어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탐 수능 특강이 이미 나왔죠. 그래서 미리 풀어보는 걸 추천을 하고 지금 눈 깜짝하면 또 내신 시험 기간이 시작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 세종고 학생이라면 최소 5번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미리 풀어주는 거를 수업 자료 구성을 통해서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이고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인데 제가 2022학년도랑 2023학년도 문항 분석한 것을 가져와 봤어요. 네, 2022학년부터 볼 거고 여기는 너무 글씨도 많고 여기 자료를 보시는 게 아마 조금 더 좋으실 거예요. 거기에 컬러로도 이렇게 다 제가 세세하게 색깔을 달아놓거든요. 빨강색이 난이도 상 문제, 어려운 문제고 노란색이 난이도 중상 그리고 초록색이 세종고만 나오는 좀 세종고 특화형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특징이 다음과 같은데 1번부터 6번까지가 화학과 우리생활입니다. 화학과 우리생활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1-1단원 파트고 가장 난이도가 낮고 지엽적인 개념 파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게 6번까지 이어진다는 건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시험 초반부에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가 오늘 좀 할만한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특징부터 말씀을 드렸고, 저희 첫 번째 특징 여기 보시면 제가 출제 경향을 이렇게 다 분석을 해놨는데 단순 내신 지역형이 그냥 개념으로만 풀어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세종고 특화형이 세종고 시그니처 문항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출제되지 않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내신 대비 교재나 평가원 문제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시험 중반부로 넘어가면 세종고 특화형이 계속해서 나오고, 지금 유형도 제가 이름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옳은 것 개수세기 유형이라고 달아놨는데, 어, 네. 이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사진 자료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난이도가 시험 중반부 거의 17번까지 왔는데도 중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종고는 2022학년도 화학 시험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아마 속으로 씩 웃을 수는 있겠어요. 세종고 학생들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등급 컷이 높아지고 또 화학은 선택 인원이 또 이렇게 또 쪼개지니까 국영수와 다르게 1등급이 또 적은데 이렇게 변별력이 낮게 나와 버리면 한 문제 틀리면 2등급으로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실제로 이때 등급 컷이 굉장히 높았고, 이게 모든 시험이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낮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절대 단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시험 후반부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단원이 몰농도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농도에서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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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 다 농도에서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도 파트가 특히 어려운 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도는 특징이 이런 화학 반응식이랑 뭐 아까 앞에 있었던 화학 식량과 몰과는 또 어떤 느낌으로 다르냐면 계산하는 게 그렇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아마 수학 그 암산 빠른 친구들은 농도 파트는 크게 어려워하지 않을 텐데, 농도가 개념이 어렵다거나 응용이 어려운 건 아니고 계산 실수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내가 좀 계산이 느리다 이런 친구들은 지금 빨리 암산하는 그 어플 있거든요. 그런 거 까셔가지고 지하철에서 연습하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화학은 계산이 엄청나게 빨라야 돼요. 그래야 시험 문제 풀이 시간에 대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또 세종고는 농도가 어렵게 나오는 학교이다 보니 이 부분 제가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세종고 특화형에서 아까 그 살짝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옳은 것 개수 세는 문항 말고 복잡한 계산 문제 유형이라고 제가 막 이렇게 이름을 달아놨어요. 전 원래 유형이 이름 다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총 두 유형에 좀 되게 특이하네, 세종고에만 있는 문제인데 싶은 문항이 두 유형으로 총 세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각 유형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2023학년도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직전 연도에 문항 분석을 한번 해보면 여전히 또 세종고 특화형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유형 이름이 또 달라졌어요. 개념 신유형이라고 또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이게 또 개념 문제인데 뭐 정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문제 유형이더라고요. 아마 학생들이 당황하기 딱 좋은 유형인 것 같은데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 학교 프린트 열심히 보고 학교 선생님이랑 눈 잘 마주친 친구들은 아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왜냐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근데 졸고 잘 안 보고 이랬던 친구들은 이거 수능 특강이나 평가원에 없었던 문항인데 하면서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풀려면 세종고는 학교 수업 시간 때 선생님 말도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특징은 여전히 높은 비중의 화학과 우리 생활 파트. 요게 쉬운 파트인데 1번부터 6번까지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학생들이 문제 풀 때 행복해 하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시험 초반부에는 굉장히 낮다. 강남권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6문제로 시작하면 조금 많은 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좀 많이 어렵게 나오는 다른 고등학교는 두세 문제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또 높게 시작하진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약간 반전이 있는 게 여기서 난리가 납니다. 우리 아까 2022학년도 세종고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 중반부에 난이도 중상이
거의 한 문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네 문제로 늘어나면서 아마 학생들이 두 번째 페이지 넘기자마자 놀랬을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진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난리 났죠. 수능 특강을 엄청 쓰시는 것 같아요. 부교재도 수능 특강으로 쓰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종고 화학 선생님이 2016년부터 2024학년도 수능 특강을 다 펼쳐두고 거기서 골라서 시험 문제를 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출처를 분석하는 게 과탐 과목에선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과학교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 출제하실 때 만들어서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은 거의 안 계세요. 거의 평가원 문제 혹은 수능 특강 문제, 뭐 완자나 내공의 힘처럼 시중에 나와 있는 내신 교재에서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시지 거의 직접 출제는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문항을 보고 이 출처를 분석을 하면 이 선생님이 문제를 내실 때 뭐 완자를 많이 쓰시나 보다 혹은 수능 특강 많이 쓰시나 보다 하면서 선생님마다의 특징이 보이게 되면서 우리 학생들이 딱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종고는 수능 특강을 많이 풀어봐야 되는 그런 학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 특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난이도 상이 벌써 3문제나 있었어요. 우리 2022학년도에는 한 문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졌고 농도 파트가 여전히 까다롭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기 출처 한번 주목해 보시면 농도가 화학2 문제가 나왔어요. 고3 모평 9월 모평인데 화학2 정말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이 문제 또 지금 설명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이 문제는 꼭 풀어보세요. 왜냐하면 강남의 새 학교에서 이 문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좀 강남 8학군에서 좋아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화학투 학평에서 출제할 정도로 농도 파트 굉장히 어렵게 내는 그런 세종고 내신이라고 저는 분석을 해보았고요. 다음 넘어가서 제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세종고 특화형 새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2022학년도에 출제됐던 옳은 것 개수 세는 그런 유형이고, 요 되게 좀 특이하지 않나요? 이게 그 흑백 반전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보일 수는 있지만 자료 보시면 돼요. 자료에 다 첨부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보면 보통 기역, 니은, 디귿에서 고르는 오지선다형인데 옳은 것이 0개? 4개?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특이하게 내신 거예요. 세종고 선생님이. 그래서 이런 특이한 유형인데 뭐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학교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공부하면 된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알고 있으면 2025학년도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2024학년도에 그래서 유용하겠죠. 그다음에 복잡한 계산. 이거는 이제 농도에서 출제가 됩니다. 왜냐면 농도가 계산하는데 어려운 파트라서 농도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 숫자들을 정확히 좀 잘 보이진 않지만 숫자들이 다 이렇게 이쁘게 떨어지는 숫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서술형 5번 그리고 객관식 18번이면 시험 후반부인데 아주 학생들 똥줄 타기 하려고 작정을 하신 거죠. 선생님께서 풀이에 많은 시간을 쓰게끔 복잡한 계산을 포함하는 유형을 넣어서 학생들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2023학년도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 유형이. 근데 이제 고난도 모의고사형으로 막 화학도 학병에서 낸다든지 아니 뭐 수능 특강에서 3선짜리 문항에서 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대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에 또 선생님 수업하시는 걸 들어봐야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기보다는 모의고사, 그러니까 평가원이나 수능 특강에서 더 어렵게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인 세종고 특화형에서 개념 신유형입니다. 개념은 개념 문제인데 되게 새롭게 바꿔서 나온 시중에 있는 내신 교재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세종고 학교 프린트에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3학년도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세종고 시험 문제의 비중이 수능 특강이 제일 높고 그 평가원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한두 문제 정도도 꼭 이렇게 세종고 시그니처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 파악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세종고 내신 대비를 해야 될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로 넘어갈 때 달라진 게 굉장히 많아서 세종고 같은 경우에는 이 슬라이드도 제가 한번 껴넣어 봤는데 이런 거 쭉 결국 2022년도에서 23년도로 넘어가는 그 연장선이 올해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난이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것 같고, 그리고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수능 특강 고난이도 문항으로 높인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종고 특화형 개념 신유형이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학교 수업 잘 들으라는 그런 선생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농도 파트에서 여전히 어렵게 출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계산 연습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꿀팁들을 다 적어놨는데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까 세종고는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특강의 반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 최소 5번은 풀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러면 가끔 학생들이 막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수능 특강 문제 별로 몇 문항 안 돼요. 한 다 셌을 때 1단원 문제 한 50문제 되려나? 그래서 하루 안에도 다 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 특강 굉장히 많이 열심히 연습해야 되고 2014학년도부터 2024학년도 평가원까지 총 10개년이죠. 강남 8학군에서 자주 가져가는 문제들을 선별해서 철저히 연습을 해야 되고 왜냐면 평가원에서도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 보니까 다음에 세종고 특화형 새 유형은 반드시 연습해 보셔야 되고요. 다음에 농도 유형에 힘을 주는 편이기 때문에 화학 2 학평까지 농도 문제 반드시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특강이랑 평가원 잡느라 학교 수업 놓치지 말기까지 언급하면서 네, 전략은 이렇게 총 5가지를 추려봤고요. 그럼 제가 세종고 학생 맡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가르칠지 제 수업 방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요 첫 번째, 두 번째 깍두기 보시면서 딱 보시면 돼요. 네. 수능 특강이랑 평가원 자료 내용 굉장히 방대합니다. 왜냐면 수능 특강이 2025학년도 수능 특강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 그 출제하시는 선생님 성향을 보시니까 2026학년도 수능 특강부터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수능 특강을 또 다 봐야 되고 그리고 2014학년도부터 평가원 자료를 지금까지 다 보면 학생이 죽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학원 내신을 오랜 기간 맡았으니까 딱 보면 어디서 출제될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학생한테 요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자라고 해서 자체적 워크북에 다 넣어 놓을 겁니다. 제가 만든 숙제 그냥 워크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워크북을 그냥 선생님이 풀라는 대로 6번 수업 나가면서 다 풀었더니 엥? 다 풀어져 있네? 수능 특강이랑 평가원 그 10개년 다 풀어져 있네? 이런 식으로 학생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제가 워크북을 그냥 이쁘게 엮어서 학생한테 줄 예정입니다. 다음에 세종고 특화형 새 유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할 거냐면 우리 세종고 출신 조교님들이 계세요. 그 조교님들과 같이 세종고 변형 문제를 만들 거예요. 그 문항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표본이 굉장히 적잖아요. 한 10문제 갖다가 연습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50문제로 불려가지고 변형 문제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랑 계속 트레이닝할 예정이고 농도 유형은 어떻게 공부하냐 유형별 집중 훈련하면 됩니다. 뒤에 가서 이제 제 수업에 대한 일일 피드백 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항상 매 회차 수업이 끝나면 학생에게 필요한 추가적인 수업 영상이나 추가적인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농도가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농도에 대한 제가 보충 영상을 찍고 그리고 추가적인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한테 배부를 하는 그런 식으로 대비가 이루어지겠죠. 마지막으로 학교 수업 잘 들어라 이거였는데 이거 세종고 하이라이트로 제가 대비를 해줍니다. 세종고 하이라이트는 제가 만드는 자료 이름인데 뒤에서 자료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여기서 간략하게 짧게만 설명을 하면 학생에게 세종고 수업 내용을 제가 전달을 받는데 원래는 그러면 안 되지만 녹음을 살짝 해오라고 해가지고 녹음본을 들으면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 이 선생님 어디서 내겠구나가 보여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화학원을 처음 거의 이제 고2 내신을 처음 배우거나 한두 번 들어본 친구들이 많으니까 학교 수업 내용을 열심히 들어도 이게 어디에서 나올까가 느낌이 안 올 거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그래서 제가 직접 듣고 분석해서 세종고 맞춤형 손필기본을 제작해서 주는 게 세종고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조금 졸더라도 따라갈 수는 있겠죠. 졸면 안 되지만. 네, 뒤에서 더 자세하게 제 수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아쉽게도 이번에 제가 세종고 전용반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네, 화학 연합반으로 들어오시면 세종고 수업 그리고 자료 가져가실 수 있고 제가 아직 대치동 입성한 지 얼마 안 돼서 대형 강의를 하는 강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원이 막 엄청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관리를 강사에게 꼼꼼히 받고 싶다. 그리고 1대1로 과외하는 느낌으로 선생님이랑 공부하고 싶다. 그런 걸 원하는 친구들은 저한테 오면 100% 만족하고 갈 겁니다. 연합반이라고 해서 절대 세종고 스타일로 수업 안 하는 거 아니고 자료도 다 만들어서 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제 수업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시간은 토요일 아침 9시부터 12시입니다. 그다음에 자료 이제 꼼꼼하게 한번 볼 건데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당연히 진도책이랑 워크북 나가고 진도책은 학생별로 다 똑같겠지만 워크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별로도 다르고 학생별로도 다르게 나갈 예정이에요.
이 학생이 이 유형에 특히 약하면 그 문제를 더 많이 줘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설명드렸던 세종고 하이라이트, 그리고 세 번째 QR북인데 QR북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당연히 나눠줘야 되는 자료죠. 당연히 세종고 스타일의 기출 동향을 다 반영한 세종고 스타일의 모의고사 제가 줘야 되고, 매회차 복습 영상도 당연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종고 하이라이트 내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아직은 제가 세종고 학생들한테 수업 내용이나 학교 프린트 전달받은 게 없어서 이거 다른 학교인데 제가 그냥 여기다 이렇게 이름만 세종고로 바꿔서 한번 첨부를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손필기로 한 땀 한 땀 다 작성을 해서 학생에게 필요한 자료로 맞춤형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QR북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워크북에 QR코드가 이렇게 대빵만하게 들어가 있는 게 QR북인데, 우리 학생들이 1단원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한테 질문을 엄청 많이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학생 옆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마음 같아서는 5분 안에 답변을 해주고 싶은데 그게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주 질문을 하는 문제들도 정해져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제가 미리 풀이 영상을 찍어서 QR코드로 이렇게 첨부를 해놓습니다. 그럼 공부를 하다가 만약에 32번 문제가 안 풀렸어. 그럼 QR코드로 찍어서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서 옆에서 그냥 과외 받는 듯한 느낌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학생들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 제공을 해줄 예정입니다. 나 이거 추가 자료인데요. 원래는 공식적으로 나눠주려고 했던 자료는 아닌데, 그래도 시간 내서 이렇게 설명해 들어주시고 하는 학부모님과 학생들한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세종고 출처 분석집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 나와 있는 저희 연구소 전화번호로 이 분석집 제공 받으실 이메일, 뭐 학생 거든 학부모님 거든 상관없습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요거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 내로. 이게 뭐냐면 모든 문제를 갖다가 이 문제랑 똑같이 생긴 문제를 찾아서 여기 오른쪽에 붙여 놓은 거예요. 네, 출처 분석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공부하는데. 네, 추가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관리인데요. 그 다음은 첫 번째로는 무료 추가 수업입니다. 무료로 추가 수업 해드립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보충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학생들이 저랑 과외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똑같은 수업을 들어도 약간 속도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뒤처지는 친구를 제가 외면할 순 없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제가 집요하게 찾아가서 무료 추가 수업에 대한 일정을 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어떻게든 멱살을 잡고 1, 2등급 자리에 얹어 놓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제 전용 강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아마 2019년 강의부터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 700여 개가 게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강의 영상이 다 있습니다. 1단원부터 4단원까지 다 있고, 그리고 각 학교 직전 수업 영상, 보충 영상, 문제풀이 영상 다 자잘한 영상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영상들 물론 700개를 다 보진 않겠죠. 우리 학생들이 이걸 열어준다고 해도. 하지만 내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골라서 볼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되게 요거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도 수강생들에게 모두 오픈을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학생 개별 관리 톡방을 운영을 합니다. 학생 한 명, 그리고 그리고 학생을 전담해 주시는 튜터분, 그러니까 조교진 분이 3명으로 이루어진 단톡방을 하나 개설을 해서, 저는 매 수업 시간이 끝나면 그 학생 특징에 맞는 문항 주고, 그 학생이 만약에 농도에 약하다 그럼 농도 문항 한 30문제 뽑아서 주고, 이 학생이 보니까 뭐 화학과 우리 생활에서 좀 개념을 까먹은 것 같다, 그럼 거기 보충 영상 찌워가지고 바로 보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관리 톡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24시간 질의응답도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5번은 당연한 거죠. 수업 후 필수 클리닉 1시간은 요거는 만약에 뒤에 바로 연강 뭐 다른 학원 스케줄이 있다면 당연히 보내줘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저는 1시간 동안 저랑 같이 공부하고 같이 퇴근하는 그런 편입니다. 지금 현재 겨울 특강을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요거 아주 학생들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수업이 만약에 12시에 끝나면 안 가고 아무도 다 제 옆에 앉아서 옹기종기 공부하다가 갑니다.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짜잘하게 하고 가면 당연히 좋고, 질문이 없어도 그냥 제 옆에서 풀면 마음의 안정이 오나? 전 잘 모르겠는데, 저도 학생들 문제 푸는 거 보면서 클리닉도 해주고 개별적으로 다 과외하듯이 알려주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1시간 하고 갑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하게도 매일매일 복수 테스트 보고, 그러니까 매주 복수 테스트 보고 성적표 당연히 학부모님께 발송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 수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이 QR코드 찍으시면 될 것 같고 두각학원에 올라와 있는 제 수업에 대한 안내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얼레벌레 만든 웹사이트인데 여기에 저에 대한 수강평이 올라가 있어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한테 이거 쓰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고 무슨 배민 이벤트처럼 하라고 했는데 5명밖에 안 적었더라고요. 근데 그 5명이 굉장히 길게 적어줘서 그걸 읽으시면 아마 제 수업에 대한 대충의 뉘앙스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QR코드 여기 자료에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정말 마지막으로 무료 특강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아직 제가 입성한 지 얼마 안 돼서 제 수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무료 특강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 바빠서 다른 학원 때문에 못 오는 친구들 있을까봐 제가 2번 이렇게 깔 거고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1시, 금요일 1시부터 4시. 이거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곧이에요, 곧. 네. 그래서 이것 중에 가능한 시간 하나만 참석하시면 되고 강의실은 나중에 배정한 다음에 안내 드릴 거고요.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필기 도구랑. 그리고 수업 내용은 당연히 일단은 킬러 파트에 대한 문제풀이가 되겠죠. 그다음에 제공 자료는 각 학교 어떤 학교 학생이 오는 기출과 해설지를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마지막 슬라이드에 제 포부를 넣어봤는데 제가 내신을 담당하는 강사로서 항상 느끼는 점이 좋은 강사는 우리 학생들이 시험 직전 날 단 한치의 불안감도 없이 확신만을 가지고 가도록 하는 강사가 좋은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강사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내건 슬로건이 확신의 화학이에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